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셨던 김수정 씨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투병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출연을 원하는 그런 글들이 전화가 저한테 와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김수정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오늘은 좀 많이 좀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있는 그대로만 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네. 그대로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김수정 씨한테.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좀 나섰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시고.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비타민 C 좋아 맞으세요, 지금? 네,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아가지고 관리가 되는가?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총 얼마 맞았어요, 비타민 C 주사를? 기간을 암이 걸리고 나서 낫기 전까지 얼마 동안 기간을 맞았어요? 거의 지금 1년 6개월? 1년 6개월. 네. 오래 맞으셨네. 네. 일주일에 3번씩. 네, 3번씩 맞다가 2번씩 줄이고 한 번씩 줄이고 한 번 그다음에 줄이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네, 맞고.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 반 정도 맞을 때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을 때 있고요. 먹는 거는 계속 꾸준히 먹고 있고요. 먹는 거는 꾸준히 네. 먹고. MSM 먹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나름대로 저는 디톡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디톡스를 지금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드시는데 도대체? 비타민 C, MSM 드시고 또 코큐텐, 코엔자임 Q10을 먹고 있고요. 코큐텐, 네, 오메가3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 네, 장 디톡스랑 혈관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관이랑 장 디톡스 한 게 지금 4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생소한 건데 어떤 거예요, 그게? 네, 요즘 한간에 개 구충제로 인해서 네.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암을 옮기는 기생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조충과 지렁이도 암에 걸린다고 해서 그러면 구충제를 먹고 낫는 게 아니라 다시 구충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기생충이 죽는데 그 대신 알을 까고 죽어요. 바퀴벌레처럼. 그래서 천연으로 기생충도 제거하고 디톡스도 되는 장청소도 되는 그런 제품을 좀 먹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비타민 주사를 사실 끊었다가 맞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맞다가 이제 면책 기간 때 있잖아요. 1년이면 3개월 면책 기간이 있거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실손보험이 안 될 네. 때. 처음에 제가 사실 이 암 걸리고 나서 제 돈으로 맞으려고 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안 맞고 또다시 이제 보험 거기 되면 맞고 이렇게 하면서 3개월 계속 매년 안 맞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 물론 또 요즘 내가 이제 건강전도사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계속 상담하고 밴드 관리 블로그 관리 이거 유튜브 이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벽만 운동을 했거든요. 네. 예전에는 새벽에도 운동을 하고 또 낮에도 운동을 하고 이랬는데 또 뭐라 그러나 이제 또 종일 있어 보니까 네, 좀 즐거운 이런 소식은 별로 안 들어와요, 저한테. 재밌는 전화도 안 오고. 그냥 오직 전부 다 좀 안 좋은 전화만 오죠. 그래서 그런지 자꾸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 근래 한 6개월 동안 비타민 주사를 안 맞았어요, 제가. 안 맞다가 요 근래 맞았는데, 맞아보니까 확실히 암하고는 관계없이 맞는 거잖아요, 저는. 네. 확실히 좋더라고요. 비타민 C, MSM 먹는 것도, 먹는 거야 평생 먹는 거지만은,
그래서 요즘 비타민 C를 맞는데 워낙에 이제 저는 5년 동안 맞다 보니까 혈관이 안 나와요. 혈관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발에까지 맞기도 그렇고 이래서 뭐 3일 전에는 가가지고 4번 찔렀어요. 4번. 4번 찔렀는데도 결국 안 돼가지고 이 가는 혈관 손등에 있는데 이쪽에다가 맞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저도 이 비타민C 주사를 그만 맞아야 되는지.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맞으시면서 하신다니까 참 상당합니다. 그거. 비타민C 주사를 이제 오랫동안 맞는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혈관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 혈관 때문에. 네, 저는 오른쪽 팔만 맞을 수 있어가지고 큰 혈관이 좀 숨어가지고 손등에만 맞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팔도 맞아도 괜찮지 싶은데 안 된다는 것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수술하기 전부터요. 예. 왼쪽 팔 혈관이 좀 찾기가 힘들어서 오른쪽을 많이 썼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가슴 환자들이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한 쪽을 못 맞는다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네. 맞아도. 근데 혈관이 원래 그 전부터 좀 약간 잘 찾기가 힘들어서 이쪽으로 많이 오른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암은 고쳐진 거고 이제 앞으로 암이 다시 재발이 안 돼야 되고 네. 또 장수를 하셔야 되잖아, 그냥 건강하게. 네, 앞으로 50년간 더 살 예정입니다. 50년. 네. 제가 지금 50년 더 살라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70년 살아야 되겠는데요. 70년 네. 사셔야 되지. 그러려 그러면은 이런 보조식품이나 네. 비타민C 주사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떤 영양제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 우선 항암을 많이 하신 분들은 체내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빼야지. 네, 저도 여러 가지 디톡스를 해본 결과 제 몸에 맞는 디톡스를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소는 어떤 식으로 빼시는데? 네, 혈관과 장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독소를 빼는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는 물론 운동도 하고 좋은 물 좀 먹어야 되고요. 운동을 해서 땀을 매일 흘리는 거,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족욕. 네. 족욕도 이제 뭐 이렇게 발목까지 하는 게 아니고 종아리까지 오는 거 있죠. 네. 각탕이라는. 네, 각탕기. 예, 그 족욕을 사용을 해야 했어요. 돼요. 네. 그 족욕을 하면은 처음에 그 물이 신기하게 피부에서 그 독소가 빠지더라고. 뭐 물이 좀 이렇게 흐리져죠, 상당히. 네. 그것이 확 표가 나요. 그래서 제 막내 여동생이 유방암이었어요. 유방암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막내 동생 나이가 이제 64살이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5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 건강하거든. 그럼 비타민 C 요법을 하셨나요? 하죠, 당연히. 주사는 안 맞고 이제 먹는 거로만 관리하죠. 내가 줬을 거고요. 네. 먹는 거로만 관리를 하고 그 대신에 족욕을 안 빠져요.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족욕을. 그런데 이제 뭐 건강해도 보통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마라톤 뛸 때 보면은 와서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내가 밴드에 올려놓고 했는데 그 족하더라고. 네. 그래서 독소를 빼는 데는 이 각탕, 운동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어떤 건강 기능 식품으로만은 가능하지 않고요. 운동과 그런 어떤 보조적인 치료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은 저도 사실은 뭐 이 암이 걸리고 나서도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 했어요. 그거 뭐 알약 그거 먹어가지고 뭐 암을 고치겠느냐 이라고 상상도 안 하고 비타민C를 3번째 만났잖아요, 제가. 이양재 교수님 10몇 년 전에 강의하는 거 듣고 만났고, 그 다음에 내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일본서 나와서 비타민C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만났고, 다 설마 이게 하고 다 거부했는데
그러고 나서 재발되고 나서 세 번째 만났잖아요. 제가 비타민C를.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진짜더라고. 이제 비타민 C 효과는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9년째 비타민 C를 메가도스로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 아버님이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지금 76살. 76살. 네. 어, 2013년도에 교통사고로 비장 파열이 되셔가지고 비장도 떼어내시고 원래 비형 간염 보균자이시거든요. 지금은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으로 다 간도 정상이시고 다른 데도 다 정상. B형 간염이 그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후에 제가 형제거든. 형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남자는 네. 있는데 형이 30년 전에 B형 간염으로 해서 사망했어요. 네, 저희도 가족력이 좀 간 쪽이 안 좋아가지고요. 네. 저희 간 관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편찮으신 데는 없고. 네, 건강하게 지금.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저도 이제 이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고 MSM을 이제 소개를 하고 제가 나선 것도 이렇게 제 모든 것이 팩트니까 네. 하면서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도 궁금해서 역으로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네. 해와서 유럽의 의사들이 비타민 C에 대한 MSM에 대한 것을 쭉 모든 책들을 이제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물질들이에요, 얘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내가 설명들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옆에서, 효과를 본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아예 사람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고쳐도 이제는 글들을 안 올려주시더라고. 저한테 전화는 와요. 전화는 와서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이렇게 전화는 하는데, 그러면 글 좀 올려주시죠 하면은, 예 하고는 안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그런데 좀 예, 좋은 일하고 계실 이거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는 빨리빨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 좀 시청자분들한테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그 투병기 중에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요양병원에서 2달 반 정도 있었는데요. 있으면서 저보다 나이 1살 어린 결혼 안 하신 친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51요. 51. 네. 굉장히 젊었어요. 비타민C 덕분인가 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애들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살 소망이 없었는데 사기 환자가 전화가 와서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는데 왜 너가 왜 그러냐고 해가지고 마음을 다시 잡고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치유를 했는지 그런 과정을 들으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마음의 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만 잃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독한 암이라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상태가? 그분이? 그분은 잠깐 이제 요양병원에서 뵀던 친구라서 연락은 안 되고 있고요. 다른 분 하느더라고 몇 명 연락 소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2달 반 있으시네. 네, 2달 반 정도. 저는 4년 있었어요. 만 4년. 오래 계셨어요. 만 4년 100명 환자. 네. 근데 상당히 내성적이신 것 같아가지고 환자들하고 잘 못 어울리셨죠. 거의 2인실에 있어가지고요. 네. 잘 안 돌아다녔죠. 그렇죠. 네. 혼자 그냥 이렇게 계셨잖아. 대부분 옆에 주변에 한두 분 이렇게 오고. 룸메이트랑 지내고 네, 제가 그냥 그 유방암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그 자체가 좀 힘들었죠.
근데 암 환자들은 네. 저도 사실은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성격인데 제가 들어가서 암을 고치니까 네. 사람들이 자연적 저한테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대화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대화를 다 하니까 암 환자들의 모든 습관이나 그 사람들의 병을 다 알게 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도 다니고 뭐 자꾸 찾아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바뀌었어요. 지금은 누구하고라도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좋은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환자들은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내가 안타까운 게 밴드에 가입한 지가 오래됐어요. 1년, 2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전화 한 번 하는 게 힘들어서 전화를 못 해요, 저한테. 어? 고민하다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세요? 또 제가 좀 경상도 말씨고 말이 좀 저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도 다른 쪽으로 자꾸 가니까 네.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응?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받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다른 데 다 치료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 이야기를 좀 심심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한테 상담을 해놓고 또 다른 쪽으로 가요. 그래서 또 잘못되면 또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나로서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길을 열어놓지 마라. 암을 고치는 데가 없는데 왜 길을 열어놓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하니까 네.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아주 신중하게 전화를 하고. 그래, 내가 그러죠.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 부드러운 남자거든.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말투 보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남자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들 하세요. 전화하시면은 정확하게 팩트에 의한 정보만을 알려드릴 테니까 겁내지 마시고 암 환자는 그 병이라는 것은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해야지 방법을 찾는 거죠. 혼자 아무리 그래가지고는 암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수정님 오신 김에 내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감하게 저한테 전화하시고 해서 하셨잖아. 네. 그래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만이 사는 게 용기 있는 사람만이. 응? 네, 맞습니다. 그 용기를 못 내고 말이야. 전화 한 통 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 미안해서 전화를 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화들 하시고 병은 소문 내세요. 소문 내고 실명으로 활동하라 그래도 실명도 안 쓰고 전부 다들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이란 건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여기 유튜브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해보니까. 네. 저한테 전화할 때 고민하다가 전화하셨죠. 유튜브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했죠. 고민 많이 하셨죠. 다 그런다니까. 왜들 고민하세요, 고민을. 전화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조금 딱딱하죠, 내가. 말투가 약간 부드럽지는 강하시긴 않아죠. 한데. 그거는 천성이니까. 근데 마음은 부드럽다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참, 그래서 나도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서로가 이제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그래서 팔 부종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사람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데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암을 고치는 거지. 그 목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뭐 내가 암을 고쳐서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하겠다. 이런 것은 암을 고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투병기를 쓰세요. 라고 이야기한 투병기. 네, 저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쓰기 시작했죠? 네. 바로 그게 다 삶의 이제 그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투병기를 쓰면은,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처음 투병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 투병기를 쓰면은 그것이 다 나중에 후손들한테, 그게 다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팩트가 많이 모이면은 암은 극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극복이 되고 있지만은, 저도 맨 처음에 진단을 받고 나서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음, 정말 그 3기가 된 사람들 중에 산 사람이 있을까? 근데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는 정말 건강하니까 앞으로 건강할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냥 뭐 아이고 내가 암 고쳐서 조금 더 살겠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암을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더 좀 즐거운 삶을, 더 좋은 삶을,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현실이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돌아가는 현실이.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딱 정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린다 그러면은 나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장기가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도전장을 던졌어요. 영양제를 더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영양제를 더 많이 드셔야 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영양제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양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제품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참 찾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발표할 만큼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저도 코큐텐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먹긴 하는데, 그전에는 전혀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셔서 참 좋고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 자, 오늘 이것으로 김수정 씨하고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